예. 자, 오늘은 15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 4월까지는 적어도 이거 뭐예요? 기초 체력을 잘 다져야 됩니다. 기초 체력. 자, 기초 체력을 다지려면 어떻게 해요? 다지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기본기.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책은 뭐예요? 기본서입니다. 기본기를 다질 때 이제 기초 체력을 다졌으면 요거 뭐예요? 요게 무슨 표예요? 어막 시간으로 가면 만약 우리 초창기에 많이 들었죠. 이게 뭐예요? 도돌이표죠. 무슨 의미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가 이제 도돌이표가 있으면 다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가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전주에 그러면 기초 체력을 좀 다졌죠. 뭐 다졌어요?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의 특질. 물건의 특질은 크게 몇 개로 구분이 돼요? 절대성과 배타성. 이게 이제 기초 체력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물건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8종류. 반드시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잡았죠? 우리 권리라는 개념을 잡았죠. 권리. 그 다음에 뭐 잡았죠? 자, 권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잡았고, 그 다음 뭐예요? 권언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죠. 자,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존재하죠? 의무가 존재하죠. 근데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잡은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등기부의 구조를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분류. 요걸 잡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주에 배웠던 요 5개 형태가 머릿속에 다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건의 특질, 절대성. 우선적 효력과 뭐가 있죠?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어요? 3종류.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돼요. 반환은 뭐가 필수예요? 점유가 필수다. 그렇죠. 물건의 종류는 8종류로서 크게 점유권하고 뭐로 나눠지죠? 본권.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요. 영위물권과 담보물권. 영위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고요. 자,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죠? 2종류죠. 토지와 건물. 우리 전체에 배운 게 뭘 배웠죠? 토지 등기부. 자, 일반 건물은 이제 일반 건물과 뭘로 나눠지?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나눠지? 4부분으로.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고 일부.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 되고. 자,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자,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대상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 자,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무슨 등기가 있어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었고, 자, 네 번째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기 등기. 이걸 중요하게 우리가 캐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어요?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가등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개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잘라요? 이 신청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 돼 있으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비극이. 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에 있던 걸 우리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세상에는 뭐예요? 여기 읽어봐요.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공짜 바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거는 본인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부탁드리고, 오늘은 거기 기본서 몇 페이지죠? 자, 몇 페이지가 있어요? 152페이지. 딱 펼쳐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걸 계속적으로 기초 체력을 찾아서 뭐예요?
자꾸 기본기를 설정해놔야 돼. 그러면 뭐예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또 반복 한번 해보죠. 자, 부동산 등기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해요? 자, 여기서 하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요?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요. 등기관,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등기부죠. 등기부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표제부, 그 다음에 뭐예요? 갖고, 그 다음에 얼구가 있죠.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표제부. 표제부가 뭐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관계죠. 자, 갖고 얼구는 뭐예요? 권리관계. 여러 개서 이제 권리관계. 그러면 부동산 등기의의가 이제 요렇게 한번 읽으면 하나 나오고, 이렇게 읽으면 두 번째 나오고, 이렇게 읽으면 세 번째 나오죠.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뭐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뭐예?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뭐예요? 사실관계와 무슨 관계?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갖고는 60일. 갖고 얼구는 3년. 이렇게 우리가 전개되고, 갖고는 뭐예요?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은 이해권리. 이걸 최초로 개설하면 뭐예요? 보존 등기. 이걸 최초로 설정하면 설정 등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굴도 순위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갖고의 다툼이 벌어진다. 같은 구, 다른 구. 다른 거. 그럼 같은 거는 뭐예요? 같은 거죠. 순위번호. 얼굴하고 얼굴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순위번호죠. 자, 갖고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접수장이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이렇게 전개돼요.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등기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 특히 요게 바로 기록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접수 시점이 빨라요? 기록 시점이 빨라요? 접수 시점. 과거에는 이제 기록 시점부터 효과가 발생하니까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죠. 그러면 등기부에 접수하면 기록하게 되면 어디로? 접수한 대로 소급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요, 이제. 자, 부동산 등기란 자,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읽어보실래요? 부동산 표시 읽으면 안 돼. 그렇게 표제부라고 읽어야 돼. 부동산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제부와 그에 대한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뭐가 있죠? 갖고 얼굴 법정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말한다. 의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논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옆에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접수식입니다. 자, 접수 시기가 뭐예요?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죠.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 뭐예요? 완료 시기. 요 세 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접수 시기가 뭐예요? 요거는 저장된 때. 그렇죠. 저장된 때. 자, 여기에서 완료 시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하는 때죠?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는 뭐한테? 교합한 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접수한 때. 요거는 꼭 기억해둬야 돼요.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요렇게 이제 저희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답문을 해야 돼. 기본기를 찾으려면. 자, 너 접수 시기에 대해서 아니?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 알아. 그래야 돼. 알아. 그럼 뭐 할 때? 접수할 때,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한 때. 요거는 저장의 의미가 있고요. 완료 시기는 뭐 할 때? 교합한 때. 그러면 기초 체력을 자꾸 강화시켜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봤어요. 자, 여기가 뭐예요? 교합한 때, 여기 접수한 때, 여기는 상대 때. 그러면 자꾸 이 관계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맞춰봐요.
자, 바로 답변을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X예요, O예요. X 이놈은 뭐예요?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히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읽어봐요. 접수시기가 뭐 할 때죠? 자, 전산정보 처리직에 저장된 때 접수시기로 본다라는 거예요.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죠. 그럼 잘 다시 한번 국어 실력을 발휘해봐요. 효력 발생 시기가 뭐 할 때? 접수한 때. 접수 시기가 뭔데? 저장된 때.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O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는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가만히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효력 발생 시기가 뭐 할 때죠? 접수한 때죠. 접수 시기가 뭐예요? 저장될 때. 그럼 결론적으로 효력은 언제 나타난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 할 때? 저장된 때. 근데 요 단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약 요 문장에서 이 단어가 없다면 틀린 지문이 돼. 왜 그럴까요? 등기를 맞춰야 어디로 효력하죠? 접수 시기로 소급하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문이 항상 요 지문을 생각하실 때는 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력이에요? 국어 실력이죠. 이게 국어 실력이에요. 만약에 여기 없다. 여기 이제 빠졌다. 그럼 봐봐요. 등기 효력은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어때? X죠. 그렇죠. 왜냐하면 등기를 맞춰야 뭐라는 거예요?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한 때로 가니까 접수 시기가 결론적으로 말할 때 저장된 때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쉬운 문장 같아도 쉬운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한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나가세요. 천천히 나가시고 저희가 뭐 나름대로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무효가 뭐예요? 무효가 뭐예요? 아는 게 없어요. 무효도 그냥 봐봐요. 무효 취소 처리 안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그냥 무효야. 그냥 취소야. 그냥 철회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무효 취소가 몇 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세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입니다. 네 문제. 우리 민법에서 민법 총칙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2.5 곱하기 4입니다. 몇 점이에요? 10점이죠. 그러면 작년에 민법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 되게 쉬웠어. 왜 쉬웠을까요? 작년에 되게 쉬웠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안다는 전제조건에 무효 취소. 막상 아는 것도 없는데 안다는 전제조건.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쉬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더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봐야 돼. 그럼 잡아봐요. 여기에다 물음표를 붙였어요. 무효가 뭐예요? 봐봐요. 아는 게 없다니까요. 아는 게. 자, 한번 생각해봐요. 저희가 무효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자, 일단 봐봐요. 무효는 뭡니까? 일단 성립 요건은 갖춰야 돼, 안 갖춰야죠? 갖춰야죠.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라는 거야. 자, 일단 취소는 어떻게 성립하죠? 성립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이게 뭐예요? 취소죠.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가 뭐예요? 원초적인 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좀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대나무. 뭐라고 써놨죠? 콩나물. 대나무는 어때요? 키 잘 커요, 안 커요? 잘 커요. 비만 한번 오면 뭐예요? 키가 한 10cm씩 커요. 하루 만에.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죠? 콩나물. 콩나물 어때요? 물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그런데 키는 커요, 안 커요? 커요. 저희가 수업을 들으면 남는 게 없다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씩 가랑비에 옷젖 넣는다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오늘 대나무, 콩나물. 오늘 뭐예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가래뜨기 좀 됐으면 좋겠어. 그냥 실력도 가래뜨기처럼 자꾸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은 뭘까요? 계약 취소는 계약 전, 그러면 철회는? 그렇죠. 아는 게 없죠. 결론 그거야. 그렇죠.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 민법을 4개월 들었는데 무효도 모르고 취소도 모르고 철회도 모이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떠냐? 무효면 무효지, 취소면 취소지, 철회면 철회지. 많이 들어봤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한 판단은 이거예요. 취소와 철회는 법리효과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법리효과 뭐예요? 법리효과 후회하는 게 뭐예요? 취소, 법리효과 전에하는 게 철회죠. 계약을 저지시키는 거죠. 그럼 계약을 저지시키면 대리파트에서 뭐예요? 선의하고 악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권 대리에서 계약을 철회시킨다는 것은 악의자는 인정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철회는 뭐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선의자만 인정이 되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도 헷갈리니까 선철이라는 의무를 우리가 잡고 철회는 그럼 갑자기 선생님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를 하면서 왜 무효 취소 철회를 덜 매깁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완료 시기가 뭐예요? 자, 교합한대죠. 교합한대.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등기의 철회. 등기의 철회는 언제 할까요? 등기의 철회는 완료 전 단계에 해줘야 되겠죠. 등기 철회는 언제 한다? 읽어봐요. 완료 시기. 완료 시기가 뭐예요? 읽어봐요. 교합. 등기 철회는 그러면 완료 전 단계에 해주는 게 읽어봐요. 등기 철회가 되는 거야. 철회. 로마에 가면 무슨 법? 로마법. 등기법에 오면 등기법. 그럼 등기 철회가 뭐로 빠지느냐? 바로 읽어봐요. 바로 치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치하는 언제 해? 완료 전, 즉 교합 전에 한다는 걸 의미가 가져오는 거죠. 사실 무효 취소 철회 이런 것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무효 취소 철회. 그럼 또 뭐가 있죠? 추인, 그 다음에 뭐예요? 해제, 그 다음에 해지. 우리가 기초 체력을 배양했죠. 그럼 봐봐요. 무효 취소 철회, 추인, 해제, 해지 몇 개예요? 6개. 민법에서 약 15%에서 약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한다고 생각해. 왜? 다 들어봤기 때문에. 해지 뭐 들어봤죠. 안 들어본 사람이 없고 추인이라는 걸 들어봤고 철회, 취소, 무효는 다 들어봤거든. 사실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무효 취소 철회와 추인과 철회, 해제, 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추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따지고 보면 그런 스타일로 해서는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오늘 뭐 토요일 날 보고 싶어서 왔는데 뭐 기만 팍팍 죽이고 기가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급할 거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저녁에 봐봐요. 무슨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을 단련하라는 거예요.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이 단련되면 기본기를 다져서 계속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읽어봐요. 추가 뭐예요? 추인이죠. 추후에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추후에 인정하니까 취소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추인 그러면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추후에 인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 이렇게 의미가 잡아드는 거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해지. 공통점. 계약이죠. 차이점은 일시적 계약, 이거는 계속적 계약. 다시 한번 잡고요. 뭐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잡아둘 게 무효 취소 철회, 추인 해제지 이런 것들을 다 기초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양념이야, 양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우리 형님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제 암기를 해야 돼. 본능적으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저장될 때, 여기는 접수할 때, 여기는 교합할 때. 그러면 계속 뭐예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요거 딱 보면, 요거 뭐예요? 접수할 때, 요거 하면 교합할 때, 요따는 저장된 때. 그러면 이제 기본 기초 체력이 됐으면 기본기를 다져서 이제 활용을 해 먹어야 돼요. 그럼 등기 처리는 언제 한다? 완료 전 단계. 즉, 뭐예요? 교합 전에 해주는 게 뭐예요? 등기 철회, 등기 치하가 된다라는 거.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더 잡고 가죠.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뭐한 때, 교합한 때, 이렇게 한번 잡아서 그 1번과 관련돼서 논점은 바로 기록하지만 효과는 언제 나타난다. 접수한 때. 그럼 접수한 때라는 것을 메타세제로 혼신 뭘까요? 바로 이거죠. 뭐라고 써놨죠? 소급표라는 거예요. 소급표. 소급이라는 것은 가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바로 소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뭐가 발생한다? 소급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기를 따져가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형부형 대충 하게 되면 끝까지 대충이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저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돼.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판단을 이렇게 하세요. 판단을 이렇게 하세요. 자, 10개를 마다 설명을 했는데 10개를 설명했는데 뭐예요? 10개를 다 알았다. 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됐다. 이거는 뭐예요? 들을 필요도 없는 강의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는 강의야. 그러면 10개에서 10개를 설명했는데 저는 다 알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3개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남자들은 야구는 몇 할 때가 가장 좋아요? 3할 때 강사하다가 제일 좋거든. 3할 때. 그러면 몇 개가 이제 몇 개예요? 7개가 남았죠. 2개는 아리까리 해야 되고 5개는 뭐예요? 처음 접해봐서 자기가 이걸 해봐야 된다라는 거. 뭐예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고민. 자, 그러면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논점은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152페이지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확인해 놓을 거는 그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는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여기서 끊어준다고 그랬어요. 요게 뭐예요? 요게 이제 표제부라는 겁니다. 표제부. 요게 뭐예요? 갖고 다 써놨어요. 어딘가 다 구석구석에다 써놨는데 자기가 어디에다 써놓은지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쓰기만 해요. 우리가 이제 표제부 갖고 올고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요 각각을 뭐라 그래요? 여기에 등기 기록이다.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이제 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등기 정보가 뭐예요? 등기 기록이.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초 체력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등기 기록 그러면 그냥 조건 반사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는 몇 부동산? 1등기, 여기도 1등기. 그러면 한 부동산은 몇 등기가 돼야 돼요? 1등기 기록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 뭐로 연결돼요? 바로 일부 일처제. 아니면 일물 일건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몇 개? 하나의 권리.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나라는 첫 계약은 무효다, 무효다. 무효죠. 왜 무효가 돼요? 왜 무효가 될까요? 아니야, 한 단계를 더 생각해. 국가가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무효인 거야. 한번 봐봐요. 첫 계약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국가가 뭐예요?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 뭐의 한 형태로? 103조 반사의 질서 이용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비준이 의사표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왜 무효예요? 국가가 무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럼 무효와 취소는 입법 정책의 문제야. 비준이 의사표시는 과거에 취소 사유가 됐었습니다. 취소가 그래서 뭐예요? 법이 개정돼서 무효가 된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저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와 취소는 무슨 정책이다?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부동산의 몇 등기? 1등기. 자꾸 외워요. 등기 기록이란 뭐예요? 등기 정보 자료 조건상으로. 그러면 이렇게 묶으니까 뭐가 나오죠? 이제 등기부가 나오잖아. 등기부. 자, 등기부란 그러면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굴로 읽어봐요. 편성된 것. 그렇죠? 편성된 것. 이게 바로 등기부야. 그러면 집합건물 그러면 일반 등기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3부분. 자, 집합건물은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집합건물은 매년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등기부는 3부분. 표제부 갖고 얼굴.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는 무슨 등기부라고 지칭했죠?
전산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파일 이름이 뭐예요?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다.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등기부 부본 자료는 조건 반사로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인지하게 돼야죠.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갖고 올고는 걸리죠. 우리 물건 사면 영수증 줘요, 안 줘요? 저죠. 그러면 우리 뭐예요? 요 영수증이 바로 권리증이야. 이 권리증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 그러면 조건 반사로 뭐로 나와야 돼?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자, 그러면 표제부는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 사실. 요거에서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 뭐는 갖고 올 거는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의 등기를 강제하죠. 그럼 저희가 책을 써봐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이미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명의신탁은 3년 그렇죠. 그럼 갖고 하고 올고는 왜 등기를 강제할까요? 그럼 봐봐요. 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올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 권리는 탈세 탈법이 남말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등기를 강제하게 되는 겁니다. 표제부는 그러면 권리의 사실. 왜 표제부를 등기를 강제할까요?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시켜야 돼, 아니게? 일치시켜야죠. 그래서 몇 개월에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이게 기초체력이야. 이게 기초체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건 기초체력은 자기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표제부는 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합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해요? 법률의 규정이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그러면 자꾸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자,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써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60일.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누리도 없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초 체력이 돼야 기본기를 부릴 수 있지. 기본기를 부려야 뭐를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맨날 축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제 얼마나 행복하던지 읽어봐요. 제가 돈은 못 벌지만 손흥민이 또 한 번 유럽 챔피언인 거에서 한 골 넣었죠. 얼마나 멋있어요. 한 골 하이라이트로 딱 보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영국으로 넘어갈 때 어때? 기본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었어. 컨트롤도 잘 안 됐고 나름대로 거기 가서 기본기를 많이 키운 겁니다. 공을 하나 탁 찾아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작전을 할지 머릿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게 안 좋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 또 운동선수들이 또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나도 운동선수인데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나올까봐. 그럼 봐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안 시키잖아. 서양은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를 안 시키니까 창조적인 어떤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뻥축구야. 뻥축구. 그래서 우리가 저쪽 전북에 누구죠? 걔가 감독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뻥축구밖에 없어.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렇죠. 창조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한 게 기초체력, 기본기, 요거만 튼튼히. 그러면 기초체력을 다지려면 어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우리 이제 수강생이 뭡니까? 수강생이 자 2차 합격하고 1차 2차를 그래서 민법을 몇 점 맞았느냐? 민법이 40점, 학교론이 80점 맞아서 합격을 했어요. 그해 이제 다음에 1차를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차를 준비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공법이 안 되는 거야. 공법이 법률이 몇 개예요? 6개.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2차를 합격을 했어. 중개사법을 한 90점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나니까 그때 고시병이 있잖아요. 살이 쪄야 안 쪄요? 쪄죠. 그럼 살 빼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어디로? 에어로빅 댄스에 갔어요. 그러니까 첫날 딱 수업 듣고 그냥 캔슬하고 왔어요. 왜 그래요?
에어로빅 댄서 가니까 뭐 댄서 강사가 동작을 애우라고 그러는데 애우라고 얼마나 암기하기 싫었으면 뭐라는 거예요? 암기하기 싫었으면 지긋지긋한데 그래서 하루 만에 때려쳤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얼마나 암기 사유가 많이 나옵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려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기초 체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프린터 내비랑 가지고 우리가 수페이지 가지고 기초 체력을 다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럼 봐봐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가면 기본기를 계속하면 이제 자동으로 수반이 돼요. 등기 기록이 보인다. 어디로 시선이 가요? 등기 정보. 그러면 정보 자료. 등기부는 어디로 가요? 편성. 등기부 부본 자료는 보조 기억 장치. 그러면 등기 필 정보는 읽어봐요. 새로운 누가 작성하는 거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럼 기초가 잡았으니까 그럼 봐봐요. 영수증은 언제 작성해줘요? 작성해줘요. 그러니까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읽어봐요. 새로운 무슨 등기?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보전, 설전, 이전. 뭘 작성해줘? 영수증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죠. 전세권 설정 등기, 영수증 만들어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만들어줘야죠.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읽어봐요. 새로운. 그러면 기초공사가 되니까 어디로 결부돼?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새롭다. 보존, 설정, 이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체력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냐? 뭐라고 써놨어요? 핑계거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지려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만드는 거예요. 왜 안 되기는 이런 걸 의미를 잡아야지. 그러면 이제 153페이지로 가서 다시 한번 자기가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자, 제2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번에 등기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기초공사가 됐으니까 등기부 특징은 어디로 가요? 편성 이렇게 잡아야 돼. 이제 빨리빨리 속전속결이 순발력이 붙는 거거든.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죠. 집합건물은 네 부분. 그러면 이후에 등기부 부본 자료란 이제 반복이 되면 툭치면 어디로 가요? 보조 기억 장치. 그럼 3번에 등기 기록이란 툭치면 어디로 가? 등기 정보 자료. 등기 필 정보란 툭치면 새로운. 툭치면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풀 때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이 헷갈리거든. 그러면 등기부가 커요? 등기 기록이 커요? 등기부가 크죠. 등기부 안에 뭐가 있다? 등기 기록이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해리하고 세리가 만났어요. 그럼 뭐가 싹트예요? 뭐가 사랑이 싹트죠. 사랑이 싹트입니다. 자, 둥글둥글 살라는 거죠. 그럼 툭 눌러주니까 하트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하트 모양이. 이게 그러니까 혜리하고 세리하고 뭐야 한 몸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렇게 지어봤어요. 하트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편성과 부동산이 만났다. 뭐가 싹트예요? 이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가 탓하잖아. 물적 편성주의. 자, 물적 편성주의란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가 편제된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적 편성주의라는. 그럼 물적 편성주의는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주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지웠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조건 판사로 나와야 돼요. 자,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각고 얼굴로 구성된다.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툭 치면 1개월, 각고는 60일, 각고 얼굴은 3년.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기록, 합치면 등기부. 그죠?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툭 치면 보조 기억 장치, 등기부 부본 자료. 급할 거 없어요. 등기법하고 민법은 기초 체력이 돼야 돼. 기초 체력이. 나머지 과목은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공법도 마음만 먹으면 돼. 자기가 뭐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세법도 마찬가지, 지적도 마찬가지, 중개사법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민법하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체력을 아주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여기에 대한 권리의 사실, 요거 권리, 여기에 대한 영수증, 권리증, 실무상은 권리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등기용어는 등기필정보라고 그래. 등기필정은 새로운 특징은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말하고 그래. 등기필정보. 선생님 저는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야.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처음 한다고 또 티를 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자기가 첫 번째 들을 때는 처음이지만 두 번째 들을 때는 재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무슨 등기? 표제부. 여기는 뭐예요? 갖고. 여기는 얼고. 여기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여기는 권리의 등기. 그러면 등기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역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도 아주 중요해요. 기초공사를 또 이렇게 우리가 해놨죠. 봐봐요. 자, 청약과 승낙이 이렇게 있네요. 계약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 그러면 갑은 갑한테 잔금을 치러줄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법률 요건, 그렇죠. 법률 요건. 계약은 법률 요건이에요.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 돼. 법률 사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 관계에서 뭐예요? 법률 효과라는 게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꾸 이게 기초공사야. 여기 기초공사. 그럼 법률 요건은 효과의 관계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 그럼 법률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뭐가 됐을까요? 덕실 변경이네. 덕실 변경. 이게 뭐예요? 취득, 변경, 소멸이죠. 그럼 덕실 변경.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효과를 구성해 봤더니 또 뭐로 구성되어 있더라?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법률 규정이 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의 실익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어사표시죠. 어사표시.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사표시가 필요해. 그러면 어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법률행위 니걸 어사표시는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뭐가 있어요? 알파가 있다라는 거야. 알파. 그러면 우리가 자꾸 자기가 이제 기초 체력을 다졌으니까 뭐예요? 기본기를 다져야 돼. 읽어봐요. 어사표시. 여기 뭐예요? 알파라는 거야. 그러면 신고라는 특별한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혼인신고는 읽어봐요. 특별 성립 요건이 되는 거야. 특별 성립 요건. 그러면 대표적으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요물계약도 마찬가지야. 따지고 보면 읽어봐요. 계약이 뭐예요? 어사표시죠. 읽어봐요. 이게 바로 알파라는 거야. 알파. 그러면 요물계약에서 뭐예요? 요물계약은 대표적인 특별 성립 요건이 돼. 그러면 현상광고는 특별히 뭐가 성립해요? 물건을 뭐예요? 완료시켜야 뭐 하죠. 그래서 현상광고는 뭐라고 그래요? 물건의 인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특별 성립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실익이 발생하고, 그러면 어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 186조는 뭐라고 써놨느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187조는 뭐라고 써놨느냐? 법률 규정이와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보니까 이것도 이제 등기의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의 역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이 집을 뭐예요? 제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돈 주고 사요. 사.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 또 두 번째. 이걸 읽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이제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야. 이제 기초 체력은 갖췄는데. 자, 그러면 A가 뭐라는 걸 또 하나 봅시다. A가 요 집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금수저가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예요? 상속이 되는 거죠. 상속. 그러면 요 매매가 바로 뭐예요?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물권 변동 말아. 등기하라. 그럼 매매는 뭐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해? 등기해야. 상속은 어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법률 규정이네. 그러면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봐봐요. 뭘 외울 생각을 하느냐? 186조 사유들을 외울 생각을 해요. 187조의 사유들을 외울 생각해. 아니야.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기를 다지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86조와 187조의 관계에서 실익은 어디에서 나타나? 어사 표시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86조는 뭐예요? 그래서 어사 표시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등기를 갖춰야 물권 변동이 발생해요. 상속은 어때요? 상속은 어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187조의 논점은 그럼 뭘까요?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겠네. 자, 상속은 언제 발생해? 아버지 사망 시 거죠. 수용은 언제 나타나요? 수용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몇 조로 가? 187조. 그럼 수용은 언제? 수용 시가 되는 거야. 재결 시가 아니라. 그럼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게 수용 시점이 된다라는 거야. 수용 시가.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186조, 187조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딱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요 관계를 외우고 또 하나는 요 187조에 대한 유일한 A조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요? 점유 취득시효야. 점유 취득시효는 어사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법률에 그렇게 규정해놨다고. 그래서 187조 점유 취득시효는 어사 표시는 없지만 단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취득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꼭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 유일한 무슨 조항? A조항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자, 가만히 한번 따지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어떻게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하지 않더라도 뭐 그 자체로 성립이 되는 거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기는 등기가 내려요. 그래서 등기가 내려. 등기가 내리면 이제 변형이 돼요. 그래서 물건화 되는 거야. 물건화.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물건은 절대권. 그럼 채권이 물건으로 뭐 했다고 해요? 이게 작용했다고 그러잖아. 작용. 그래서 작용의 변경으로서 이때 등기는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대항력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요. 자, 쓸 필요 없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자꾸 들어서 등기 기능 역할은 몇 개? 3개. 첫 번째 186조, 두 번째 187조의 등기의 역할, 세 번째 바로 대항요건주의 등기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 근본이 되는 것은 1번. 몇 조? 186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럼 잡아봐봐요. 이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반복을 해야 돼. 자꾸 도돌이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도돌이표가 됐으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제 기본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정렬은 뭐예요? 몇 조로 가요? 186조. 정렬은 어사 표시가 있어야죠. 정렬은 몇 조다? 186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렬은 그러면 쌍무야, 편무야? 편무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편무계약이죠. 그러면 정렬계약은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죠. 며칠의 등기를 강제? 60일. 그런데 편무계약은 동시인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나중에 빠져나갈 거라고 이제. 자, 그러면 매매는 몇 조로 빠져? 186조. 그렇죠. 등기해야죠. 근데 매매는 그러면 뭐예요? 매매는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며칠의 등기를 강제? 60일. 매매는 그러면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때가 뭔데? 잔금 지급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요. 기본기가 형성이 되려면 저희가 이런 기초를 갖다 줘놔야 돼요. 지금 뭐 그러면 매매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쌍무계약을 가르치고 쌍무계약을 모르는 사람한테 동시이행관계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이제 나름대로 요 의미가 자꾸 기초 공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어려운 게 이제 무슨 판결인지 한번 봐봐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왜 내려요? 이행을 안 하니까. 누가 이행을 안 해? 당사자가 그러면 의사표시 있어 없어?
이미 있었잖아. 있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잖아. 그럼 이행 판결은 몇죠? 186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기본기가 다져지는 거야. 그러면 확인 판결은 몇 조로 갈까요? 186조일까요? 7조일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왜 확인 판결을 내려줘?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는데 무효 취소를 확인해 주잖아. 그러면 확인 판결은 의사표시가 전제 요건이 있네요. 그러면 확인 판결은 몇 조다? 186조 이렇게 되는 거죠. 형성 판결은 어디에서 내려져? 법원에서. 그럼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필요도 없어. 기본기가 성립되면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야? 세 종류. 이행, 확인,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형성 판결은 등기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없이는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확정 판결 시 그때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그럼 이행 판결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해? 등기해야. 그죠? 이행 판결은 몇 조다? 186조.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 기초 체력이 되면요. 그러니까 서둘러면 안 돼. 그러면 작년에 뭡니까? 또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예요? 1차. 작년에 1차가 그럼 뭐예요? 1차. 실력 있는 사람이 붙었을까요? 실력 없는 사람이 붙었을까요? 아니야. 실력 없는 사람이 붙었어. 실력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민법은 왜 실력 없는 사람이 붙었느냐? 그 사람들이 깔끔하게 공부하는 거야. 기본기가 철저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작년에 민법이 쉬웠거든. 근데 쉬운 걸수록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 자기가 쉬운 문제는 안다고 생각해.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아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뭐예요? 그래서 실력 없는 사람들이 거진 1차를 합격한 겁니다.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이 다 떨어져서. 왜 그럴까요? 어려운 거 몇 개 깔짝깔짝하다 무효 취소 나와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벙 떠버렸거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따지면 1차 합격한 사람들은 성격이 꼼꼼하다라는 거야. 기본기에 충실하다라는 거야. 그거는 반대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정이 있으면 하나는 반이 있죠. 정반합의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떨어졌다고 해서 설파할 거 격할 거 없어. 그러면 작년에 어려운 문제들을 쉬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어차피 쉬운 문제만 맞춰도 합격이야. 어려운 거는 찍어서 맞히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찍어서 누구나 다 틀리는 거거든. 어려운 문제들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봐봐요. 다시 머릿속을 정리정돈합니다. 정리정돈해보죠. 자, 봐봐요. 등기 기능 역할은 몇 개? 3개죠. 그러면 첫 번째, 186조. 그 다음 두 번째, 187조. 세 번째, 대항요건주의 등기 역할은 3개야. 3개요. 186조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뭐하라? 등기하라.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몇 조?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래서 예를 하나 딱 들어놓으라고. 임차권이 등기되면 채권이 물권화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게 무슨요? 대항요. 그럼 우리가 물권의 특질로 가볼까요? 자, 물권의 특질은 몇 종류가 있어요? 절대성과 배타성. 우선적 효력이 뭐예요? 절대성. 그럼 채권하고 물건이 싸우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때? X. 임차권이 등기화되면 자, 물건보다 우선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물건은 언제나 채권에 우선한다. 어때? X. 상대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임차인은 양자의 강자예요? 임차인은 약자 강자? 약자. 그러면 임차인한테 무슨 역을 키워줘? 대항력을 키워주죠. 그래서 대항력을 키워줌으로써 임차인의 힘을 불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대항력을 확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의 물권하 경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물골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물건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대항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액보증 우선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대항력 플러스 무슨 일자까지 갖춰라. 확정 일자까지 갖춰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거. 그러면 소액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때는 대항력을 갖추면 돼. 언제까지? 경매 신청 기입 등기까지. 뭐만 갖추면 돼?
대항력만 갖춰놓으면 그러면 소액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보장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런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등기법을 강의하겠냐고.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등기법을 강의하고 민법을 듣겠습니까? 계약은 뭐라는 거예요? 법률 여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죠.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래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뭐예요? 법률 사실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자기가 꼼꼼하게 한번 캐치해봐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자, 그건 좋아요. 이제 아는 거는 아는 것 같은데 100% 웅울웅울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법률행위란 인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여건. 정확하게 이게 기초체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 7.5 나와도 돼요. 7.5 나와도 돼. 근데 7.5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라도 알고 푸느냐. 이게 전제 요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3페이지 가서 이제 정리정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기능이죠. 기능. 자, 큰 2번에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기능은 뭐예요? 몇 가지예요? 3개. 역할. 이게 바로 등기부의 역할에 따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그러면 법률행위 줄쳐놓고 법률행위. 그러면 3번에 가로 3번에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판매권, 임차권 나와 있죠. 그러면 등기부의 역할은 몇 개다? 3개. 186조 성립요건주의. 법률 규정 187조 뭐예요? 바로 대항처분 요건주의. 가로 4번에 임차권, 판매권 무슨 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그러면 대항요건주의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예요? 5개를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거기 자 153페이지 거기 우측에 가니까 뭐예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임차권만 하지 말고, 자, 임차권 써요. 대표적으로 임차권. 그 다음에 판매권. 자, 우리가 시험 범위 이제 대항요건주의 등기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대항요건주의와 관련돼서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뭐가 있죠? 채권, 담보권. 여기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임의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등기부에 기록하면 제3자가 봐야 안 봐요? 봐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항력 계기론이.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등기의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상속 등기. 정답은 5번이 되네. 5번. 다음 중 등기 효력이 등기 기능 역할이 다른 것을 골라라. 1번 임차권, 2번 판매권, 3번 신탁 등기, 4번 임의적 기록상, 5번 상속 등기. 정답은 상속 등기가 되네. 상속은 몇 조야? 187조. 요 1번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대항요건주의 등기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베이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하나 이제 딱 잡아놓고 자기가 이제 기초 체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항요건주의 그러면 몇 개다? 5개. 읽어봐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민법 뭐예요?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나올 수 있는 대항요건주의는 5개 정도에서 우리가 빠져나갑니다. 자, 조금 전에 뭐 했죠? 임차권. 저는 지난주에 뭐 했죠?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사항은 2가지가 있죠.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다?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죠.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요 5개를 베이스를 딱 잡아놓고 5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또 까먹었다.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오늘 부연 설명을 한번 하고 가죠. 자, 그 맨 밑에다 하나 써봐요. 자, 이제 한매건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제 기초공사를 좀 하고 나가자고요. 자, 읽어봐요. 되돌릴 한자. 매자가 무슨 매자일까요? 팔매일까요? 설매일까요?
삶에야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뭐야? 한매건이야. 한매건. 자, 그러면 여기 한매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이제 그려 나와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팔았어요. 무슨 등기가 돼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죠. 팔았다가 뭐예요?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한매특약 등기야. 한매특약 등기. 그럼 한매특약 등기는 봐봐요. 생각 구조를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죠. 이게 무슨 건이에요? 한매건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매건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몇 개 이제 눈으로 익혀보자고. 항상 이거 봐요.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하살표로가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방이 같아달라. 달라. 그래서 신청서는 따로 작성해야 돼. 이거 하나 따로 작성. 이거 하나 따로 작성해야 돼요. 그럼 신청서는 뭐야? 2장이야? 1장이야? 2장. 그래서 별개의 신청서야. 그러면 신청서가 별개니까 일괄해서 할 수 있어? 없어. 일괄 신청이 불가능되라는 거야. 난줄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뭡니까? 한매특약 등기는 그러면 오늘 머릿속에 구조를 완전 정착을 시켜야 돼요. 봐봐요. 애가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게 무슨 특약이다? 한매특약. 눈으로 익혀요. 자, 그러면 뭐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에 신청해줘야 돼. 그러면 신청서는 몇 장? 2장. 별개의 신청서야. 그러면 신청서가 별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잡아보죠. 첫 번째 이제 한매건의 특질을 몇 개 잡아보죠. 한매건은 뭐예요?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이죠. 그럼 봐봐요. 지금 물건이라고 그러면 이제 한 대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죠. 그러면 19회 대담 중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무슨 건? 한매건. 그거 틀린 사람은 갑자기 틀린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한매건은 채권 물건. 채권 이렇게 되네. 자, 읽어봐요. 한매건을 저자로 건좀 팔았다 되돌려 사죠. 그러면 누가 일방적으로 행사했어? A가. 그러니까 한매건은 형성건이 되는 거야. 한매건은 무슨 건? 형성건이 되는 거야. 형성건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우리 형성건 기초공사가 됐으면 기본기를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사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그러면 한매특약은 그러면 종된 계약이 주된 계약이 종된 계약이야. 종된 계약이에요. 왜 종된 계약이? 주된 계약에 붙어 다녀야 돼.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째 매도인과 매수인. 여기 봐봐요. A는 매도인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공통점.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 어렵게 생각하니까 매잖아, 매. 그래서 매도 담보가 돼. 그래서 한매건은 양도 담보가 아니라 무슨 담보야? 매도 담보가 되는 거야. 자, 부동산은 몇 년 담보 잡아? 5년. 동산은 3년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배울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매건은 이제 본질론이 나왔네. 한매건은 채권 물건. 채권 무슨 건? 형성건, 예약 완결건, 정대인 계약, 매도 담보가 돼. 매도 담보, 양도 담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팔았다가 되돌려 사니까 누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되네.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 조심해야 돼요. 한매특약에서 권리자 의무자는 180도 다 벗겨요. 해다오 하는 사람은 얘가 권리자. 그러면 이제 뻔히 이제 공략을 한다고. 봐봐요. 자, 매매입니다. 일반 매매예요. 그 사람은 매도인, 여사는 매수인. 여기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죠. 근데 한매특약은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뀌고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에서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어때? X 그죠? 등기법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자 의무자를 잡았고요.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정대인 계약. 그러면 한매특약은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한매특약은 그래서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등기법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네.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연결된 부기등기.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죠. 그러면 한매특약은 무슨 등기로 이루어져? 부기등기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기등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 더 해보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안 보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가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과.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는 대항력건지의 등기를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매 특약 등기는 무슨 얘기? 대항력건지의 등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애가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 무슨 특약? 한매 특약. 자, 그러면 읽어봐요. 채권, 무슨 건, 형상권, 뭐예요? 예약완결권, 전가등기, 부기등기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무슨 담보? 매도 담보. 요게 뭐예요? 주. 요게 뭐예요? 종. 자,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럼 뭐 봐봐요. 그거 안 죽는다며. 재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소멸한다 해서 소유권 이전. 이게 소멸하나요? 아니죠. 종과 중의 관계니까. 그러면 여기 소멸하면 한매특약도 실효되겠죠. 한매특약이 실효된다 해서 소유권 이전이 실효되겠냐? 아니죠. 너만 죽어. 이렇게 해야겠죠. 뭐의 관계야? 주와 종의 관계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가등기는 무슨 등기? 예비등기. 가등기도 읽어봐요.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이야. 그러면 한매권하고 가등기는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많지네. 남자하고 사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한매권도 예약완결권이고 가등기도 예약완결권이야. 그러면 우리 자석에 갖다 대볼까요? 마이너스는 밀어내 안 밀어내? 밀어내죠. 그래서 한매특약은 읽어봐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연결이 나중에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거 그러면, 자, 이거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기초 체력을 배양해야 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 한번 잡읍시다. 자, 봐봐요. 접수식이 뭐예요?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할 때, 완료 시기, 협업할 때. 선생님, 저는 안 돼요. 안 되기는 말되기는.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등기의 역할은 몇 개다? 3개. 첫 번째 186조, 두 번째 187조 대항력건지 등기. 186조 사유와 187조는 또다시 해요. 그럼 여기에서 임차권, 한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특징은 대항력건지 등기.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등기가 됨으로써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돼. 그래서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 그럼 한매특약은 그림을 잘 그려놔요. 애가 뼈한테 팔았다 되돌려 싸는 것.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이 그러면 방향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뭐예요? 신청서가 따로. 별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이 한매특약 등기는 누가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매도인. 그래서 이 사람이 걸리죠. 이 사람이 의무자.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그래서 무슨 담보? 매도 담보. 자, 본질론 갑니다. 그럼 자기가 오늘 가셔서 이제 체력 단련을 해야 돼. 뭐야? 채권, 형성권, 예약완결권, 정대행 계약.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매도 담보. 부동산은 몇 년? 3년, 5년. 동산은 3년. 한매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들어놓자고요. 근데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이에요. 그럼 5년이면 뭡니까? 3년이 지나서 특약사항이 없이 몇 년 남았어? 2년. 그럼 B가시한테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한매권 이전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한매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그러면 한매권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산권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뭐다? 7이다. 여기 7-1. 요거는 7-1에 다시 1. 그럼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놔요. 이런 것들은. 자꾸 생각을 해야 기본기가 조성이 되지. 기본기가 조성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건?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죠. 그럼 갖고는 언제나 주등기에 한다. 어때? X. 갖고는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하고 얼고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해. 그러니까 갖고는 언제나 주등기에 한다.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한매특약은 뭐면 갖고에 밑에 무슨 등기 달아? 부기등기. 그래서 소유권은 갖고는 언제나 주등기, 얼고는 언제나 부기등기. 틀린 지문입니다. 갖고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가능하고 얼고도 주등기, 부기등기를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들어놓으라고 이제. 들어놓고요. 오늘 집에 가서는 이제 방영하고 요거는 이제 외워야 돼. 외워야 이제 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말라. 안기하지 않는 자요. 쉬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읽어봐요. 무슨 담보권? 채권 담보권. 형성권, 예약완결권, 정대행계약.
매도 담보. 그러면 그림을 착상해.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최종 결론. 판매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자, 그럼 오늘은 임차권하고 임의적 기록상 판매권 세개 설명. 앞으로 신탁 등기와 채권 담보권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임차 대항력권주의 등기하면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